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전일장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지표의 호조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상승 탄력에 힘입어서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보잉사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저런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변동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도 증시 상승에 좀 호재로 작용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밖의 지표에 대해서는 예상치 하회로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표 발표 이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 상황 속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우지수 홀로 전일장 보인상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하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현안에서 실시간으로 좀 들려드릴 수 있는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의 법무상의 소식인데요. 브렉시트 수정안이 법적 위험이 좀 여전하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일단 정부, 일단 의원 쪽에서 좀 원하는 그런 방향인 이 백스톱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기한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고 메이 총리가 투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하면서 파운드화는 상승 쪽으로 좀 흘러갔었는데요. 하지만 법무상 쪽에서는 이 수정안도 역시나 법적 위험이 여전하기 때문에 통과가 될지 미지수다라는 그런 좀 우려 섞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영국 의회 실시간 화면으로 메이 총리가 지금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투표 날입니다. 3월 12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12일에 지금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고 200표 이상의 부결이 됐고 지금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메이 총리와 유럽 쪽 간의 합의안을 다시 한번 좀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파운드가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오늘 투표가 부결이 되면은 내일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에 있어서 또 다른 소식들이 들려오는 대로 또 신세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뭐 이 의회 투표 시작 전에는 일단 내용이 이제 알차고 이전에 의원들이 원했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하지만 또 뜯어보니까 이 내용에는 여전히 또 불확실성과 원하지 않은 내용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파운드가 급락하고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속보 들려드리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과 또 미국 이제 달러화 이런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외신 소식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저희 영상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혜영입니다. 네, 이제 미중무역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가 사실상 취소됐고, 이제 4월에 대해서 이제 합의 날짜를 다시 한번 잡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 갖고는 아직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큰 낙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좀 시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오늘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이제 미국 지수의 주요 월물값이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값에 대해서 이탈 자리에 대해서 다시 체크하는 구간이 생겼다. 이렇게 어제 조금 제가 시황으로 언급을 드렸었어요.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갱신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나 이탈에 대한 관점이 있을 시 매도적인 위치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오늘 1시간 동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화요일 저녁은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8분 지나가면서 오늘 개장한 지 이제 38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은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 속에서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다우 홀로 하락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선물 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는데 워낙 전일장 강한 급등 속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현재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S&P 500은 6월물 현재 2,794.50%로 50포인트로 0.14%의 보합권에서 살짝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장 워낙 좀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또 마찬가지로 6월물로 확인되고 있고요. 7,209선까지 돌파하면서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최근에 달러가 상당 부분 97라인까지 돌파를 하면서 유로가 가격대가 좀 계속 눌렸었던 상황인데요. 전일장도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 부근에서도 다시 추가적으로 이어가면서 0.26%의 상승인 1.12820달러까지 1.12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4월물이고요. 지금 전일장 좀 빠졌는데 오늘장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면서 1,297달러까지 회복이 됩니다. 0.33%의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전일장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리고 오일도 역시나 좀 연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종가는 56.77달러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1% 넘는 상승 속에서 57달러대 회복이 되고 있고요. 57.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전일장 워낙 S&P와 나스닥 급등을 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은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좀 눌림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현재 부근 개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오랜만에 달러가 좀 내려오면서 유로 FX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오일도 다시 57달러대를 돌파하려 하고 있고 골드 역시나 1,230달러를 1,300달러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근에서도 다양한 외신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임금 인상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2월 고용 지표가 비농업 신규 고용이 2만 명 증가에 불과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임금은 연 3.4%가 오르면서 약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간 미국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것을 보면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경제 둔화로 수익 마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임금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고용 수치는 계속 약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금만 올라갈 경우 기업 수익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연준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나설 수도 있다는 발언인데요. 연준이 지금 금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임금만 계속 상승이 된다면 향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유로 퍼시픽 캐피털의 CEO 피터 시프는요, 파월 의장이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글을 하나 게재를 했는데요. 그 글에서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유럽과 좀 아시아의 경제 둔화뿐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방 정부와 주, 기업 또 개인 부채는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주택 시장과 자동차 시장까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crazy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동차 담보대출, 오토론 연체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주간 단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락세가 아닐 것 같다라는 또 전망도 했습니다. 다음은요, S&P가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음 부채 위기가 닥칠 경우에는요,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그래도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테리찬 S&P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가계 그리고 기업, 정부의 부채 증가로 글로벌 부채가 현재 이제 분명히 10년 전보다 더 높고 위험한 수준이지만 또 한 번의 신용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더라도 2008년과 2009년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부채가 선진국 정부 차입이나 중국 기업들의 부채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전이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 역대 기업들의 부채 비중이 높다면서 이는 이제 정부가 광범위한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서 전이 위험을 좀 줄여준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S&P 지수가요, S&P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가 추가로 4%에서 5%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점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S&P 500 기업들의 올해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9월의 고점과 비교해서 한 6% 하락한 상태인데요. 마이클 윌슨 수석 전략가가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가 모든 업종에 걸쳐서 하락할 만큼 이익 전망치의 수정폭이 어느 때보다 좀 좋지 않다면서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좀 현실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윌슨 수석은요, 올해 기업 이익이 첫 분기에 위축된 후 2분기에 소폭 살아나겠지만 이익 압박으로 투자자들이 좀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익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또 상황이 호전되기에 앞서서 더 악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기 순환적 주식보다는 경기 방어적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요, 미국 소매 판매가 반등했지만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2.8% 늘었습니다. 이제 세부 사항을 좀 들여다보면요, 헤드라인 지표만큼 소매 지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투자자들이 좀 미국 경제가 괜찮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요, 투자에 좀 참고할 만한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영국의 10년물 국채 대신 미국 10년물 국채를 매입할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현재 국채 금리 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1.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두 국가의 물가 수준은 비슷한데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영국의 실질 금리가 훨씬 낮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원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 나온 소식을 보면 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의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투자가 잘 된다면 수익률 예상치는 5.4%까지 내다봤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방과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늘리면서 대외 원조와 복지 예산은 좀 대폭 줄인 2020 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역대 최고 수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관련 예산이 대폭 좀 반영된 그런 예산안인 것 같은데요. 향후 의회에서 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지칭된 이번 예산안은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5% 증액이 됐고요. 가장 큰 관심사죠.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한 것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분이요.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것보다 좀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백악관이 군사 강국들과 군비 경쟁은 물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조금 견제하는 것 같고요. 또 북한과 이란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국방 예상 증가에 비해서 복지나 이제 대외 원조 환경 등 비국방 부분 이제 예산이 좀 대폭 삭감돼서 아마도 미국 언론들이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독일의 이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 안보 관련 등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주독 미국 대사가요, 독일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제 독일이 화웨이나 다른 중국 기업의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제 안보 관련돼서 다른 정보를 지금 현재 공유하는 것만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이 테러와 관련해서 미국 정보기관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입장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독일이 입장을 취할지 또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신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해외 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1월 소매 판매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안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술적 호재의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근에서도 브렉시트를 좀 주시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오펙의 감산 지속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대는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 현재는 57달러까지 초반에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57.4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까지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된 상황 속에서 소비에 관련된 지표가 나온 상황 속에서 그리고 뭐 대외적인 여러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계속적으로 어제장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자, 전일장 워낙 또 많이 올랐고 지금 조금씩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관망의 의견이실까요? 여러분 일단은 관망 들어서 좀 실망했을 거예요. 예, 실망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월요일날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좀 시황을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사실상 지금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마라고 협상 자체가 사실상 취소죠. 사실상 취소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미중무역에 대한 협상 일정을 다시 잡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고 체크를 할게요. 원래 이제 전월물이죠. 지금 이제 미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전월물 자체가 이제 차트상 기술적 분석 자체가 깨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대표 월물이 지금 현재 주 거래가 가장 많은 월물 자체가 6월물로 좀 변경이 됐어요. 미 증시가.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대표 월물을 변경을 하는데 제가 강조했던 중요한 지지 라인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어보면요, 정확한 지지입니다. 최근 생겼던 저가 자체가 정확한 지지예요. 원래 당초 이제 대표 월물이 3월물에서 이제 지지값이 무너졌다, 이 부분을 판단했는데, 월물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지지에 대한 부분을 막고 올라가는 수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건 자체가. 자,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해서 근거를 좀 살펴보는 입장을 좀 내리자면은, 자, 세 번째 마디가 이제 지지대가 맞았다는 근거는 조만간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랑, 첫 번째가 입니다. 조만간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지금 6월물에 대한 위치값을 보자면은, 이 위치값에 대해서 헤드앤숄더 결과값이 일으켜지면은 그 매도에 대한 위치값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치값 이탈 라인 자체가 수정을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6월물로 변경이 되는데 정확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코스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단가상 7025예요. 무려 200포인트에 대한 하락이 좀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위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되는데, 주봉상 제가 좀 언급드리는 점은 원래 이 단가 자체가 굉장한 저항대예요. 지금 여건 자체가 2008년도에 있었던 여건 자체도 그렇거니와, 근데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건 뭐냐면은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좀 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6월물로 변경이 되면서 7200에서 7250에 대한 큰 저항대가 있다. 근데 이미 한 차례 저항을 맞고 한번 조정을 겪은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여기는 좀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고려할 때는 이 위치값이 풀릴 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월물이 변경되면서 이탈값에 대한 기준을 굉장하게 명분을 가져요. 지금 여건 자체가. 미 증시에 대해서 좀 수익을 방향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인근 매물대가 최근 2개월 동안 올라왔던 어떻게 보면 상승의 랠리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여건 하에서 저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탈에 대한 위치값이 나올 때 그때부터 매도를 고려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은 이래요. 기술적 분석상. 이제 차트를 분석하자면은 이 이탈 값이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집중이 될 것이다. 미증시는 그렇게 보는 게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이제 뉴스를 체크하면서 요새 느낀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고의적 연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고의적 연기. 자, 미중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 그리고 합의 자체에 대한 고의적 연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원래 이제 제 표현 자체를 고의적으로 쓴 거는 일부러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단순히 이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증시에 대해서. 그럼 고의적인 증시 어떻게 보면 부양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미중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이제 미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 자체가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지금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엘리언트 3파동의 마지막 구간이죠. 마지막 구간 자체가 월물이 변경이 되면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진부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고 있는 7,200에서 7,200에 대한 50에 대한 저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에서는 굳이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편으로 오늘은 웨이팅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웨이팅을 들었는데 이제 위치값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자 이게 굉장히 세요. 위치값에 대해서. 근데 월물이 변경되면서 정확한 지지를 받은 국면이기 때문에 이탈에 대한 관점이 있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하락에 대한 코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이탈 가지고 나서라도 자리가 올 거예요. 길게 못 갑니다. 조만간이에요. 조만간입니다. 이탈에 대한 구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제 매도 추세에 대한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미중무역의 합의 결과가 이끌어지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은 지금 시장에 대한 가격 반영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근데 연기를 하면 할수록 또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저항은 있기 때문에 이 고가에 대한 랠리 자체가 깨지고 나서 깨진다면은 추후에 스팬 위치 값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는 고려할 수 있어요. 이런 위치 값에서. 스팬 위치 값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항대가 아직 깨지지 않은 국면 내에서 매매를 하기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가에 대한 랠리 자체가 깨지면은 그래? 그럼 7,250 저항은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거네. 그럼 매수 포인트를 한 번 올 때까지 단가 눌림이 올 때까지 웨이팅 해보자. 어쨌든 간에 미중무역은 연기가 됐으니까 상승 랠리를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때 한번 매수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가장 큰 기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위치값은요. 이탈 자리가 왔을 때 이때는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무역에 대한 어떤 결론값이 도출이 돼야 된다. 이 부분 판단하는 바고요. 지금은 사실상 저는 웨이팅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어요. 7,200에서 7,250에 대한 저항 자체가 뚫린다면은 그때 눌린 값에서 일목균형표 위치 값에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매수 포인트를 단기적으로 쥐어보자. 이 주의는 강하고요. 이탈 자리가 온다면은 장기 포인트는 한번 성립이 된다. 이 단간에서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추세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추세를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일단 매매함에 있어서 그 방향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눌림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린 이후에 좀 가보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자, 매도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실까요? 매도는 네. 제가 확실하게 언급드릴게요. 이거 이탈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서 이탈이 되면? 네. 지금 단가상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단가상으로는 이제 7,010 라인인데 7,010 라인 이탈인데요. 오늘 오기는 힘들죠,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 이제 최근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깨지려면요, 지금 시황적인 부분을 좀 결합하자면은 미중무역 결론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또 연기를 하겠다, 4월에 또 입장을 바뀐데 그럼 언론적으로 또 소스를 뿌릴 거예요. 떡밥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낙관적인 평가. 또 한 번 우리는 해낼 것이다. 뭘 해내. 근데 계속 멘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꼼수 전략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증시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예요. 근데 이거는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략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고의적인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트럼프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원래 당초 1월 8일부터 예정돼 있었던 협상안 자체가 1월 말로 옮기겠다. 2월 중순으로 옮기겠다. 2월 말로 옮기겠다. 계속 끌고 있어요. 3월 초로 옮기겠다. 3월에 말하고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러면 또 4월에 또 하겠다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고의적입니다. 대단히. 근데 이제 결론값이 도출이 되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자, 기대감에 못 미치는 미중무역 협상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대감에 못 미치는 협상은 하되 언론적으로 나왔던 어떻게 보면 기대적인 표현 자체, 미 증시를 끌어올렸던 여건 자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결론값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폭락하는 또 이 사태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랠리 자체가 또 한 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지금 또 놓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항대 자체가 깨지고 나서 일목에서 한 번 더 저항 받았을 때 그때 단기적인 스윙적인 매수 자리 포인트는 찾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항대 안 깨지고 지금 붕 떠 있죠. 위치값이. 그래서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수익 자체는요. 지금 미 증시 자체가 한 차례는 큰 차례 낙폭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위치값 표현은요. 이 위탈 위치값이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지울게요. 선만 정확하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위해서. 자, 지금 보는 차트는요. 나스닥 6월물입니다. 나스닥 6월물. 자, 여러분들 이 굵기도 좀 얇게 할게요. 자,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거는요. 정확하게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형성입니다. 제가 이 추세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월물이 변경되면서 정확히 맞은 국면 자체가 보이시죠? 그럼 이 이탈값이 있다. 이거는 헤드앤숄더라는 적용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그럼 이탈값에 대한 위치를요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당분간 미중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가 아직 이제 일정이 또 추가적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탈에 대한 기회가 안 올 가능성이 전제가 놓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매도 위치값 자체는 이거라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고가가 7,250에 대한 저항 자체가 완전히 밀려버린다면은 이제 3월 4일에 대한 고가가 밀려버린다면은 단기적인 스윙적인 매매로 매수적 플레이를 당분간은 좀 이어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시장에 대해서 상승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일단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은 하지만 이렇게 끌고 오다가 막판에 일단 좀 사실 자체가 좀 이전과 기대했던 바에 의해서 좀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하방 쪽으로 빠지기 참 쉬운 재료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혜영 마스터님이 지수에 대한 부분, 이런 기대감의 관점에 비해서 가격대를 어떻게 좀 설정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대표가 좀 통화를 이어갔다라는 소식 이전에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단계 업무를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음 단계에는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논의 내용이 좀 유효한 그런 논의 내용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일단은 진행 사항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하면서 시장은 이에 좀 반응을 했었던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각각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IMF 쪽에서는 그리스 경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브렉시트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브렉시트 이전에는 그렉시트가 또 발발이 됐었잖아요. 지금 이후에 지금 그리스에 대한 경제 위험 증가를 좀 경고한 상황이고, 여전히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은 법적 과제일 뿐이고, 최근 고용시장 정책에 대한 부분과 선거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하방 위험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또 확인하셨던 소식입니다. BAML 쪽에서는 연준이 물가 목표를 초과 달성에 좀 노력할 것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발언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물가가 목표치를 초과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인데요. 일단 올해 말까지 1.5에서 2.5%의 물가 범위 목표를 현행 2%의 물가 목표로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주장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S&P와 나스닥 모두 상당히 상승한 상황 속에서 5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를 좀 따라갔습니다. 현재도 57달러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도 역시나 관망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비슷합니다. 상관지수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이거 좀 간단하게 넘겨드리는데 미증시랑 이제 5일 유가에 대한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미중무역에 대한 결과값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은 점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육안으로 비교하실 수 있는 여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를 한번 체크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는요. 단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자, 지금 파란색 선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그러면은 유가 또한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최근 유가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저가를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랠리를 타는데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증시도. 미증시 그림 자체랑 똑같죠. 그러면은 방향성 자체가 똑같이 나오는 구간대에서 웨이팅을 저는 똑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상황 자체가. 자, 방향성을 같은 방향성을 보되 자, 하나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고 하나는 어떤 플레이 이렇게는 관점 놓을 수 있지만은 지금 미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단에 대한 저항을 깨냐 안 깨냐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하는 과정인데 5일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가 이제 미 증시 나스닥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친다면요. 유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상승 랠리 펼칩니다. 상관지수 높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웨이팅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지금 단적으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세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보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기 쉽게. 파란석에 대한 나스닥 차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밀집도가 상관지수가 높다는 부분을 단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좀 이 차트를 띄운 거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증시 자체에 저는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이탈 위치값 나오면은 5일 동안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연기되면 될수록 낙관적인 평가를 또 내리니까 미증시 자체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 자체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놓입니다. 그럼 유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스닥이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나 미 증시가 고가에 대한 저항을 깨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그러면은 유가 또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보일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뒤에 그때 매수 보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일에 대한 부분 역시 지수와 마찬가지로 좀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마스터님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일단 좀 유효한 가격대를 최대한 좀 기다려보고 그때 좀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현재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그런 가격대, 지금 좀 딱히 보이지 않은 가격대에서는 접근을 또 지양하시고 일단 유효한 가격대에 있어서 접근하셔라라는 전략 오늘도 참고적으로 말씀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정리를 해드렸고 유튜브로도 질문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 애청자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신 부분 함께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수를 좀 매매하신 것 같은데 안토니오 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나스닥을 7210.5 라인에 매도 한 계약 잡았는데 괜찮겠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가 7225.50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7210에 매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 계약이니까요, 마스터님.
잠시만요. 네네. 자, 지금 진입은 7,210 라인에 들어갔고 현재 나스닥은 7,227 라인입니다.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휩쇼 구간으로 이제 차트적으로만 간단하게 본다면은 매수장이잖아요. 네, 간단하게 보자면. 제가 이탈에 대한 위치값을 왜 고수하냐면요. 여러분들 추세가 완전 뒤집었다는 정황 자체가 확실하게 근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고점이 형성이 됐다.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라고 조금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잠시만요. 6월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 자체를 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냐면 지금 차트가 표현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이 차트 자체가 이탈에 대한 위치값을 왜 고수하냐 이 관점을 가지냐면은 이때 해도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때 해도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60분 봉상 단기적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큰 여건이에요. 단순히 추세적인 국면에서. 여기 저항,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대 추세에 대한 굉장히 큰 저항대 성립됐고 상승 랠리 타는데 구간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예요. 저는 오히려 청산하시기 좀 권유드려요. 어디까지 보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냥 자르세요. 개인적인 언급으로는. 단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 자체 전제가 놓이고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요. 지금 이 자리가 자 이제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까지 좀 눌릴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오히려 지금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를 타버리면은 그냥 올라가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냥 올라가는 케이스가 추세상 나올 가능성이 전제가 깔려요. 그러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가적인 부분으로 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하고 그 저항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 저항에 대한 고가 자체가 지금 갱신이 됐잖아요. 여건 자체가. 그럼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상황이. 전 안 괜찮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안 괜찮습니다. 청산하시고요. 차라리 관망하시는 거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신 만큼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저희가 또 오프닝 때 들려드렸던 소식입니다. 브렉시트 2차 승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이 총리가 또다시 지금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메이 총리는 합의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브렉시트가 좀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합의문이 제발 좀 승인이 되게 도와달라라는 그런 지지 호소 내용인데요. 이전에도 오늘의 투표안을 좀 제출을 하게 됐을 때 자신은 리스본 조약 50조 연장을 바라지 않고 그 합의를 마치고 3월 29일 날에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가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는데 이제 오늘장에 또 합의가 부결이 되면은 내일 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오늘장 지금 말씀해달라고 말씀해서 지금 메이 총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일장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골드 끝자리 5353님의 질문이고요. 골드는 1293달러에 두 계약 매수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골드 질문 주셨는데 지금 골드 가격이요. 1298.6달러입니다. 네, 지금 매수 두 계약 93에 했으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네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청산 위치값은 한번 고려를 해드릴게요. 1300 2.0 인근대에서 좀 청산하시 권유드려요. 이 지지대까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채널 자체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이제 상단 추세대에서 한번 청산하시고 한번 상단 추세대에서 청산을 하시고 1300대 초반이죠. 1300대 초반에서 청산 한번 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시려면은 오히려 이탈한 데에 좀 자리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탈하면은 또 추가적인 자리가 확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자리값이 굉장히 좋은 바 이제 1300 초반대까지는 좀 끌고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아직 완전한 이탈값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이탈값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기 쉽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요, 이제 하방에 대한 또 단기 조정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제 골드 자체가 상승 분위기에 대한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된다. 이 부분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코스가 또 진행이 되겠죠. 여건 자체가. 그럼 골드 또한 매수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한 시기가 지금부터다. 이탈값이 있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 플레이 추세 자체가 매수적 시황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제가 놓인다. 이 부분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매수 질문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103님의 질문이고요. 역시나 파운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진입 시점이 아닌 거 알지만 파운드 분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문자 질문 주셨는데, 지금 브리티시 파운드 보시면 오늘장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위아래 가격대에 딱 중반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3133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0.1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브렉시트가 아직 뭐 투표 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과 그리고 14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님 지금 좀 관망하고 나중에 볼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그 유로랑 파운드 차트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네, 저 차트 좀 설정 좀 하고 올게요. 저희가 이제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뭐 그렇게 길게는 말씀을 못 해주실 것 같은데, 자, 파운드에 대해서는 워낙 이번 주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언제 진입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은 좀 아직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변동성이 나오고 좀 전망이 되는 대로 전략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진입 시점이 아닌 건 알지만 파운드 분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네, 상당히 예상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번 브렉시트 시황은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 이거 언급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 갖고 내용 나온 게요, 지금 한 이제 1년이 넘어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시기상으로. 1년 반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영국적인 시황 자체가 따로 전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차트 자체가 이제 파운드 차트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이요, 이 유로 차트예요. 아직 유로의 영향권 내에 있다, 이게 전적으로 좀 설명이 돼요. 일봉으로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투표 관련해 갖고 내용이 나오니까 여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방향성 자체가요, 파운드랑 유로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유로가 아까 달러 인덱스 봤다시피 조정 국면에 들어갈 위치인데, 그러면 파운드 자체는요, 매수적인 랠리를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저는 파운드를 따로 이게 유로랑 본다, 이 개념 자체가요, 저랑은 안 맞아요.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랑 안 맞습니다. 지금 방향성이라든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상관지수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파운드 자체는 달러에 아직 영향권 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브렉시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로에 대한 탈퇴를 뜻하는 건데 아직 영향권 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렉시트 시황을 전달해 드리진 않아요, 따로. 근데 워낙 이제 파운드가 워낙 이제 비주류 통화이기도 하고 통화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유로가 이제 세계적 통화 중에 가장 거래를 많이 뛰는 상품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유로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달러 인덱스 조정 분위기가 겪는 위치값이 오면서 저는 파운드 자체가 상승 랠리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단기적으로나마. 이 여건만 좀 설명드리고요. 제가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좀 파운드에 관련해 갖고 좀 더 제가 본 다음에 시황적인 부분도 보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모든 거를 좀 전달해 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브렉시트 관련해 갖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또 한 번 추가적인 연기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한번 언론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다수가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메이 총리가 이제 생방으로 이제 호소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연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고 유로존은 아직까지 영국 파운드 자체는 유로존의 가시권 내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방향성 자체가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달러 인덱스를 빼면서 파운드를 거래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황 자체는요, 굉장히 단기적인 시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세를 만들 만한 여건이라든가 그거 장세를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장중을 흔들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만 언급드리면서 카톡방에서 자세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영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로 보는 2019년 미국 증시 예상에 대해서 주제로 풀어주신다고 하고요. 영등포구 DB 금융본사시의 1층에서 2시에 열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신 캐스터 마지막 소식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파운드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제 파운드화가 메이 테레사 총리의 이제 브렉시트 딜이 조금 이제 법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급락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투표가 이제 오늘 이제 일어날 텐데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what next for Sterling이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CNBC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1.3달러에서 1.38달러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